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사이버 학교 폭력 대응 정책에 중점을 두고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상수도 보급률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경상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95.5%입니다. 우리 도는 도 단위 중에서는 3위로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환경부가 매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경상남도가 45.5%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족도가 경상남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수돗물을 먹지 않는 주된 이유는 노후 수도관입니다. 정수장에서 잘 만들어낸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 물이 노후관을 통하면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노후된 수도관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후관 관련된 예산은 2030년까지 약 7천억 좀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경상남도 도내 수도관 중에서 16년 경과된 또는 21년 경과된 노후관이 33.9%라고 하는 것은 7,400억을 투입하고도 이거 택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신 이유이시기도 하고요. 의원님 조례 개정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여러 차례 또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배관을 교체하는 데는 7,4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제 갱생이라든지 아니면 부식 억제 장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왜 경상남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아닌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갱생이라든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제로입니다. 지금 총 조례가 18군데 중에서 13개가 만들어졌고 5개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6월 달까지 모든 조례를 다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 담자는 건데 뭐 의원님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하고요. 지사님, 예, 집에서 수돗물 그대로 음용합니까? 뭐 수돗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정수기나 생수를 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수돗물을 안 드십니까? 결국 의원님 말씀처럼 그 깨끗한 물들이 이제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 수도관 노후 때문에 아마 모든 물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 도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수장 관리라든지 관로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보면 면적도 늘고 이제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훌륭한 그 수질 좋은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기초지자체는 노후 배관을 K워터가 하고 그리고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K워터에서 이 자치단체 수돗물 관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뭐 K워터에 맡겨놓고 그냥 자치단체가 그냥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저희가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척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책정된 예산이 아까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만은 제로입니다. 조례가 시군에 다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예산 책정이 안 된 것 같는데 뭐 일단 그 조례가 늦어지고 있는 시군은 차치하고라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추경에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 도가 우리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의 의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남 지역 전체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17,843건에 달하고 이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국장님, 경남 교육 왜 이렇습니까? 일상적이고 사소한 갈등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공감 능력, 관계 맺기 능력 등이 저하되었으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가해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었고 약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에서의 참여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부족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학교 폭력이 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파악했습니까? 첫째, 초등학생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또래 관계를 맺는 시기여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둘째,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 폭력 건수는 446건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중독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폭력은 그 특성상 가해에 대한 인식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론은 가장 낮은 단계 서면 사과에서부터 구원은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센터라든지 시군상담복지센터, 경찰서, 민간위탁 기관 등 도내 한 100개 기관을 선택해서 준비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일반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교 폭력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폭력의 진화하는 심각성을 볼 때에는 사이버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이버 폭력만을 다루는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 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책임 조사의 사이버 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또는 사이버 폭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초중고 모두에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컴퓨터를,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것에 대한 자랑처럼 이게 죄라고 나쁜 짓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전담 대응기구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 대응기구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빈도수를 낮출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정 사용을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체험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활용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디지털 폭력, 사이버 폭력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다른 시도보다는 더 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수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수관 교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맑은 수돗물 정책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교육청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익명성과 편리함을 가장하여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갉아먹는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